네, 이란과 미국 갈등,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 물러섰지만 불씨는 여전합니다. 이 40년 동안 이어진 갈등, 그 이유와 전망을 역사를 통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란 원래는 이 중동의 대표적인 친미 국가였습니다. 1970년대까지는 저렇게 여성들이 미니스커트를 입기도 했습니다. 이 테헤란의 1971년도의 모습인데요. 네, 세속주의와 서구화를 통해서 왕권 강화를 노린 팔레비 왕조의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 중동에서의 입지 강화 그리고 석유 이권을 노린 미국의 이해가 서로 맞아떨어졌습니다. 총리가 석유 국유화를 추진하고 이에 밀려서 국왕이 해외로 망명을 하자 미 정보기관인 CIA가 복귀를 지원할 정도였습니다. 또 다른 동맹국에는 기술이 유출될 우려가 있어서 팔지 않던 F-14, 당시 최첨단 비행기인데 이란에는 팔았습니다. 하지만 1979년 이슬람 혁명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이 근대화로 커진 빈부격차 그리고 토지개혁으로 땅을 빼앗긴 지주와 성직자의 개혁 반대 그리고 서구식 교육을 받은 젊은 층은 왕의 독재와 부정부패에 대해서 반발을 했고 또 미국에 대한 반감까지 더해져서 유력 종교 지도자 호메이니 중심으로 왕을 몰아냈습니다. 문제는 이 미국이 망명한 팔레비 왕조의 마지막 국왕을 받아주면서 이란 급진파의 분노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급진파가 테헤란에 있는 미 대사관을 점거했고 외교관 등 인질 70여 명이 무려 400일 넘게 억류됐습니다. 협상도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이란 석유 수입 금지 조치에 이란도 자국 내 미국 투자 국유화와 같은 이런 강경 자세로 나섰고 외교 관계도 끊겼습니다. 인질 구출 작전 실패로 심지어 미군 특수부대원이 숨지는 등 두 나라 사이는 그야말로 원수가 됐습니다. 네, 이란의 특이한 정치 시스템은 이 관계 회복을 가로막는 장치로도 작용했습니다. 세속주의와 서구화를 막기 위해서 이 대통령이 아닌 국가 지도자가 국가 원수를 하는 건데 이 헌법의 종교상 구세주인 마디가 재림할 때까지 이란 정치를 시아파 율법 전문가가 대리로 통치한다고 아예 명시를 해놨을 정도입니다. 이슬람 율법 전문가 회의에서 최고 지도자를 뽑는데 1대가 아까 말씀드렸던 호메인이었고 2대가 알리 하메네이로 30년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 표면적으로는 삼권 분립이 있고 국민의 투표로 대통령과 국회의원도 뽑습니다. 하지만 이 개혁적인 후보들은 후보 자격을 얻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은데요. 6명의 이슬람 율법 전문가와 6명의 법학자로 구성된 헌법수호위원회에서 헌법을 해석하고 또 헌법재판도 하고 심지어 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후보를 심사에서 탈락시키는 권한까지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군도 아주 특이합니다. 이란군이 있고 거기에 종교 지도자 친위대 성격인 혁명 수비대가 따로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번 미군 공격으로 숨진 솔레이마니 그 혁명 수비대에서도 아주 에이스만 모아놓은 특수부대 쿠드스의 총사령관이었습니다. 이 신정국가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인 이 사령관을 죽였으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아주 펄쩍 뛸만한 일이 되겠죠. 전망은 어떨까요? 일단 이 과거 전면전이 있었던 이라크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면적은 남한의 18배, 인구도 8천만이 넘고 거기에 사막의 산악 지형까지 아주 지형지물도 방어에 유리해서 미군이 주요 거점을 원격 타격해도 이후에 접수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라크는 후세인 반대 세력이 많았고 미국이 이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란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중국의 존재도 껄끄럽습니다. 보통 이 적의 적은 친구라고 하죠. 중국은 이란으로부터 대량의 석유를 수입하고 대신에 이란은 중국이 자국 서부로부터 유럽까지 있는 1대1로 사업의 핵심 파트너로 서로 이해관계도 들어맞습니다. 또 이란이 이슬람 시아파 국가의 큰형님 격이라서 이 시아파 무장 세력의 지지를 받는다는 걸 볼 때 전면전 시에는 상당히 복잡한 구도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